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주여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니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의 말씀, 우리 아까 읽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암송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서 표현, 또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이 표현, 신앙이라 하는 그 내용에, 어쩌보면 이 엄청난 이 어떤 비약, 아니면 어마어마한 어떤 대조, 엄청난 대조와 엄청난 비약, 이런 것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스 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 하는 이 사촌 남매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남녀잖아, 남녀. 여자, 남자, 오빠고 여동생이죠, 사촌간에. 근데 이들이 주가 돼가지고 결국 성경에 불임절이라 하는 사건이, 불임절에만은 기록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이 에스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000년 지나잖아, 3,000년. 근데 지금 지키고 있다는 불임절을. 이거 비약이고, 어쩌면 남자 여자의 대비, 이 가운데서 지금 불임절이라는 하나의 절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 3,000년 동안 지키지는 절기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렵니다. 이 인류 모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류 모델로 지령한 거는요. 제가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거지만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결정으로 된 거는 아닙니다. 여기가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쭉 하는 중에 박근혜가 나오기 전에는 인류 모델을 정해놨어요. 인류 모델을 노아로, 또 나사로로, 석가, 마호메트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하고 이렇게 모델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현재 생존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2017년입니다. 2017년. 탄핵이 되고 아마 수감하러 갔는지 수감되어서 간지 안 그 즈음에 그런 거예요. 수감되었어서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존한 사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여자잖아요. 여자는 다른 사람 다 남자인데. 근데 여기에 또 작년에 트럼프를 또 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결정이죠. 였으면 빌립 전 연구소의 결정이고, 이거는 단순히 저의 결정은 아닙니다. 인류 모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를 세우는 것은 트럼프가 인류 전체를 대표를 해가지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그걸 자기가 제일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는, 인류를. 이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를 대상한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요, 박근혜와 대표로 요 부분에 인류를 대표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모델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박근혜하고 또 대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게 교황이죠, 교황. 독신이잖아. 독신인데 남자란 말이야. 박근혜는 독신인데 여자라는 거야. 대통령으로 되고 이거는 교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황은 동성애 결혼법을 지금 제청하는 거로 해가지고 제정을 촉구하는 걸 해갖고 이걸 지금 전 인류에게 적용시키려고, 강제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지 권력을 지금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때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이런 극단적인 내용, 극단적인 어떤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 뭘 인류에게 보여주시려는가.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이건 신앙적인 부분에서 교황이 이건 교회 쪽이니까 교황 쪽에서 하는 게 옳다. 아니면은 박근혜는 대한민국에서 탄핵으로 해서 모델을 했으니까 이건 박근혜 하는 쪽으로 옳다. 어떤 양분이 되어지는 신앙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신앙 가진 자들이 시각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시대적으로 볼 때 누구의 결단을 따라야 되느냐, 누구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할 때요,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성경에 있는 선지서의 위치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보고, 동시대에 교황과 박근혜와 같이 있는 동시대에 선지자가 없으면은 성경을 갖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외치는데, 목사라고 선지자를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설교 중에 성경을 빙자해서 목사를 선지자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사도 바울 이후로 수많은 목사들이 이 땅에 있어도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로 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음의 뜻밖에 없어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도 선지자다. 예수님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다. 라고 한 사람은 인류 가운데요, 예수님 이후에 어쨌든 간에 마음의 뜻밖에 없다니까. 마음의 뜻 이미 모델이 돼 있고. 근데 지금 스스로 목사라고, 목사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선지자라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가원 목사란 말이에요. 그럼 정가원 목사 쪽에서 보면요, 분명히 교황에 나오는 이 교황제도, 즉, 뭐라 그랬지, 이 사람, 캐토릭을요, 분명히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다, 라고 보고 있어요. 선지자의 시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광훈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한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인류 모델을 삼으시는 섭리가 있는 중에 보면요, 이 흐름이, 인류 모델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명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대비되는 거라든지 지금 상황이라든지, 제일 밑바닥에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황의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있던 박근혜가 감옥에 있다. 이거는 제일 밑바닥이죠. 제일 밑바닥. 찾아오도 안 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와서 박근혜가 초청했을 때는 참 박근혜를 상당히 높이듯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면은 교황이 박근혜를 감옥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도록 만드는 장본인일 수 있다 할 정도로 지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아니면 좀 더 자기 어떤 입장에서, 교회 목사가 이라니까 참 잘 접근이 안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 지금 아침에 새벽에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박근혜를 알려면은, 제일 먼저 박근혜를 알려고 할 때는요, 박근혜가 정치적 행적을 가지고 있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박근혜의 대통령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살아온 그 여정하고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와 박정희를 우리가 대통령 입장에서 되돌아보는 하나의 또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사 정체성을 우리가 보다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걸 좀 해석하고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해서 한번 몇 가지 자료를 보냅니다. 이건 조갑재 TV가 박정희 앨범이라는 내용에서 발표한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상당히 내용이 괜찮아요. 자기 책 선전합니다. 박정희에 대한 책입니다.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시작하면서 먼저 말문을 연 박정희 대통령. 총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둘러가며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하지 못해 세계를 몰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독일에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고 우리도 독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
공산국가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강국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제시대였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경은 통역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구하게 살아왔는지를 2번, 3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을 시작한 배경에서 일제시대 이야기로 갔다가 6.25 때 경험담,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에서 다시 일제시대로 두서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통역하던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반복됐지만 에르하르트 총리는 시가를 피우면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를 들으며 에르하르트 총리는 감동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만 반복되는 내용에 민망해진 저는 흐르는 땀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정희는 예정된 40분을 혼자서 소진해버리고도 모자랐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비서를 통해 회담 시간을 30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서독 정부의 경제 지원을 부탁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각하, 일본하고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는 이 말을 통역해준 배경훈 교수에게 화를 냈다. 뭐, 돈 좀 꿔달라는데 일본 얘기는 왜 꺼내?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의 표정을 통해 감을 잡은 듯 백 교수의 통역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문을 열었다. 각하, 우리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상 42번이나 전쟁을 했어.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가 드골과 만나 악수를 하면서 이웃 나라끼리 손을 잡았어. 한국도 일본과 손을 잡으시죠. 박정희 대통령도 지지 않았다.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싸웠죠. 라더니 이번에는 오른손바닥을 왼손 등 위로 내리치며 우리는 항상 눌려 지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몰래 힘을 키운 일본이 침략했을 뿐입니다.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사과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그래요. 일본이 사과는 해야죠.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전임자인 아데나워 총리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그분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공산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으십시오. 박정희는 다시 오른손 바닥을 왼손 등 위로 포개면서 이렇게 눌려 싸웠는데도 말이오 라고 되물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인자한 표정으로 박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예, 각하. 눌려 싸운 것이나 대등하게 싸운 것이나 모두가 과거의 일입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세요.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말에 감격한 표정으로 총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담이 시작된 지 1시간 10분이 지나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회담 후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차관 2억 5천만 마르크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12월 9일 오후 에르하르트 총리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는 서독 방문 후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박정희는 오찬이 끝나자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증정한 뒤 오후 4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장기영 부총리가 에르하르트 총리와 단독 회담을 통해 한독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서독 정부 측의 확답을 받아냈다. 양측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 한독 경제협력 3개년 계획에 합의하고 서독 측은 한국 면직물 수입 쿼터를 100만 마르크에서 200만 마르크로 증대시켰다. 이날 밤 8시엔 박정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리브케 대통령 부부와 에르하르트 총리 부부 등 서독 정부의 요인들과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초청됐다. 만찬장에서는 실내악단이 제독 작곡가 윤희상의 작품 로랑을 은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명랑한 표정으로 만찬장 분위기를 주도해갔다. 그는 샴페인 글라스를 들고 좌중을 향해 제가 총리가 되기 전 경제장관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고문으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부흥에 참여해보고 싶었죠. 라고 말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 경제재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저의 개인적인 지식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요청에 응할 겁니다. 라고 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부르자고 제의해 한독 합창이 흘러나왔다. 1964년 12월 10일 아침 본에서 중요 일정을 모두 마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루루 지방으로 출발했다. 경찰 기동대 오토바이들이 선도하는 차량 행렬은 라인강을 따라 아우토반을 달렸다. 오전 10시 40분 박 대통령이 탄 차가 루루 지방의 함보른 탄광회사 강당에 도착했다. 인근 탄광에서 근무하는 한인 광부 300여 명, 듀스부르크와 에센 간호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간호원 5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다. 검은 탄가루에 찌들은 광부들이지만 모두 양복 차림이었고 경무에 시달린 간호원들도 색동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박 대통령 일행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서독 실정을 잘 알던 통역관 백영훈 교수로 서독에 파견된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이 초과 근무를 자청,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고향에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미 들었던 터였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벌써 유병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간호원 중에도 조국의 대통령 부부를 보아서인지 더러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으로 들어가 대형 태극기가 걸린 단상에 오르자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다. 박 대통령이 선창하면서 합창이 시작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소절 한 소절 불러감에 따라 애국가를 부르는 소리가 더 커져갔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 대목부터 합창 소리가 목맨 소리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광부와 간호원들에게는 떠나온 고향과 조국 산천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갔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타국에와 고생하는 현장을 본 박정희의 음성도 변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마침내 마지막 소절인 대한 사람 대안으로에서는 더 이상 가사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눈물을 쏟아냈다. 밴드의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더니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원고를 보지 않고 즉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광부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임원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감정의 전이로 말미암아 박 대통령 자신도 울고 말았다. 유병수도 수행원도 울었다. 결국 연설은 어느 대목에선가 완전히 중단됐고 강당 안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광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파고다 담배 500갑을 전달한 뒤 강당 밖으로 나왔다. 30분 예정으로 들렀던 광산 회사에서 박 대통령 일행이 강당 밖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렸다. 함보른 광산회사 측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인 광부가 지하 3,000m에서 캐는 석탄으로 만든 재떨이를 기념으로 선물했다. 박 대통령과 유병수는 울어서 눈이 부어 시선을 바로 두지 못했다. 대통령 일행이 광부 기숙사를 둘러보고 차로 향하자 어느새 수백 명의 우리 광부들이 운집해 있었다. 몇몇은 작업복 차림에 갓 막장에서 나와 검은 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였다. 박 대통령 가까이 있던 광부들이 검은 손을 내밀었다. 각하, 손 한번 쥐게 해주세요. 우리를 두고 어떻게 그냥 떠나시렵니까?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광부들을 제치고 박 대통령 일행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자 광부들은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각하 안녕히 가십시오.
박 대통령의 차량은 뒤스부르크의 데마크 철강 회사를 향해 아우토반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차중에서 눈물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이 이후로는 이 사람 광고가 나오니까 제가 끊습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이 앨범이라 하는 이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 보는데 지금 아까 여기 서독 강부가 강부 그럼 간호원 여기 있네. 광부 300명, 간호원 50명 그래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고 지금 이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서독에 간 그 심정은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요 자료를 갖고 모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앞으로 뒤에도 좀 연결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봐야 되는 내용 중에 이 자료가 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얼마나 절실한 자세로 절실하게 이게 소위 말해 차관을 얻으러 간 거죠.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이제 차관을 받고는 여기 왔는데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에 맞이하는 사람이 광부고 간호원이에요. 인원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300명 내지 350명. 간인간호원이 아마 나중에는 더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에서 간호학교 출신들이 많이 갔어요. 이때는 간호원 출신이 간 게 아니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간 거죠. 참 이 우리나라 사정이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여기가 왔는지. 그럼 맞이한 사람이 남자 여자 광부 남자 여자들이 뭐 물론 했지만 딱 제한돼서 광부 간호원입니다. 광부 간호원. 저는 이 독일에 한번 갔을 적에 베를린에 갔을 적에 이때 광부로 했던 사람, 이때 간호원을 했던 사람을 저는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간호원 집에 교수로서 교수하고 결혼한 간호원 집에 제가 가서 저녁 식사도 제가 같이 함께를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독일에 간 거 이거는요 상당히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려요. 마음이 저렸는데 이 박정희의 걸음과 오늘 설명하는 그 내용이 여기 누구냐면은 박영훈 박영훈이라는 사람이죠. 통역은 박영훈 여기 박영훈입니다. 배경훈이에요. 배경훈. 이 사람이 배경이고 여기가 이유락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에르하르트 총리고 박정희 대통령이고 참 이 사건이요. 이리 갔다 왔던 사건이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됩니다. 초석이.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는 또 다른 자료를 보면서 같이 연결해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납니다.